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불꽃야구 시즌 2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판의 이동과 그 이면에서 움직이는 방송산업의 속내를 짚어봅니다. JTBC의 제동 이후 시장은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변수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은 한 프로그램의 존속을 넘어 스포츠 예능 IP의 미래를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JTBC가 문을 걸어 잠갔다고 해서 모든 문이 동시에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불꽃야구를 둘러싼 흐름이 던지는 핵심 신호는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법적 분쟁의 중심에는 여전히 JTBC가 서 있지만 시장의 시선은 이미 그 바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멈춤을 선택했고 그 사이 다른 누군가는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산의 끝에서 이름 하나가 의미심장하게 거론됩니다. 바로 SBS입니다. 왜 하필 SBS일까요? 이 질문은 감정이 아니라 산업의 논리로 풀어야 합니다. 현재 지상파 방송사들은 공통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스포츠 IP의 부재, 그리고 유튜브와 OTT로 빠져나간 남성 시청층의 공백입니다. 단발성 중계나 이벤트성 예능만으로는 더 이상 흐름을 되돌릴 수 없다는 판단이 내부에서 공유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서사와 팬덤을 동시에 갖춘 콘텐츠가 절실해진 상황에서 불꽃야구는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SBS가 아직 공식적으로 어떤 발표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JTBC가 법적 이슈로 움직임이 제한된 이 시점은 역설적으로 다른 방송사들에게는 탐색의 시간이 됩니다. 누가 먼저 다가가느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판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개입이라는 표현은 섣부른 단정이 아니라 가능성의 문이 열렸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는 장시원 PD의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그는 갈등을 감정적으로 확전시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판의 크기를 키우는 쪽을 택했습니다. 특정 방송사와의 대립 구도가 아니라 시장 전체가 주목하게 만드는 방향입니다. 불꽃야구 시즌을 둘러싼 소문과 시그널들이 잇따라 포착되며 프로그램은 아직 방송 전임에도 이미 파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노린 효과입니다. 이 지점에서 잠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앞으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JTBC의 제동은 분명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동이 불꽃야구라는 흐름 자체를 멈췄는지는 아직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방송사들의 야망과 시장의 빈틈이 동시에 드러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질문은 바뀝니다. 막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이 파도를 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파도의 끝에는 시즌 2로 쓰란 이름의 새로운 국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더 안쪽으로 옮겨보겠습니다. 불꽃야구를 둘러싼 논쟁은 겉으로 보면 법적 분쟁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이 싸움의 본질은 합법이냐 불법이냐가 아니라 누가 이 IP를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방송산업에서 IP는 단순한 프로그램 한 편이 아니라 장기적인 수익 구조와 브랜드를 동시에 결정짓는 핵심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JTBC가 선택한 전략은 명확합니다. 법적 장치를 통해 속도를 늦추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향입니다. 이는 기존 방송사 구조에서는 매우 익숙한 방식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선 멈추고 정리하고 내부 결론이 날 때까지 외부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하지만 이 전략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공백이 생기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 자리를 노립니다. 이 지점에서 불꽃야구의 위치는 매우 독특해집니다. 아직 정규 방송이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검증된 흡인력을 갖춘 콘텐츠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개된 일부 회차와 파생 콘텐츠, 그리고 팬들의 반응은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예능을 넘어섰다는 신호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팬덤은 이미 형성됐고 서사는 스스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IP는 편성표에 올려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편성되기 전부터 가치를 증명합니다. 방송사 입장에서 스포츠 예능은 항상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제작 난이도는 높고 실패 사례는 많으며 성공 공식은 쉽게 재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방송사는 이미 검증된 포맷이나 해외 포맷에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불꽃야구는 그 공식에서 벗어난 사례입니다. 내부 경쟁과 서사, 그리고 현실 스포츠가 주는 긴장감이 결합되면서 보기 드문 팬 충성도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다른 방송사들의 계산기를 빠르게 움직이게 만듭니다. 만약 이 IP가 완전히 묶여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다릅니다. 법적 다툼은 진행 중이지만 시장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방송사들은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IP를 외면하는 것이 과연 안전한 선택일까? 혹시 지금 이 순간이 다음 세대 스포츠 예능을 선점할 수 있는 드문 기회는 아닐까? 이런 질문들이 내부 회의실에서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국면에서 불꽃야구는 하나의 실험장이 됩니다. 기존 방송 구조가 가진 한계, 제작자 중심 구조로의 전환 가능성, 그리고 팬덤이 실제로 시장을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는지까지 모두 시험대에 오릅니다. JTBC가 속도를 늦추는 동안 이 실험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장시원 PD입니다. 그는 지금 판을 멈추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IP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시장에 묻고 있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배짱이 아니라 현재 방송산업의 구조를 정확히 읽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제 불꽃야구를 둘러싼 이야기는 더 이상 한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방송사와 제작자, 그리고 팬의 관계가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전조입니다. 이제 무대의 중심에는 자연스럽게 장시원 PD라는 인물이 서게 됩니다. 불꽃야구를 둘러싼 모든 선택과 신호의 끝에는 결국 그의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상황을 단순한 충돌이나 갈등으로 해석하지만 장시원 PD의 행보를 따라가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드러납니다. 그는 한 발 물러선 것이 아니라 판 자체를 다시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가 선택한 전략의 핵심은 대립을 키우지 않는 대신 주목도를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특정 방송사와의 직접적인 충돌 구도로 가면 이야기는 빠르게 소모됩니다. 법적 공방은 복잡하고 대중에게는 금세 피로감을 줍니다. 장시원 PD는 이 지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정적인 대응 대신 불꽃야구라는 콘텐츠 자체가 시장에서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드러내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아직 시즌2가 정식으로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연일 신호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관심을 보이는 방송사가 있다는 이야기, 포맷을 바꿔서라도 그리고 기존 틀을 벗어난 가능성. 새로운 구조에 대한 논의까지 흘러나옵니다. 이 모든 흐름은 우연이 아닙니다. 콘텐츠가 스스로 말하게 만들겠다는 장시원 PD의 계산된 선택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름입니다. 만약 불꽃야구가 전혀 다른 이름과 구조로 등장한다면 그것은 도피가 아니라 재정의에 가깝습니다. 포맷을 바꾸고 무대를 넓히는 것은 법적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임시 방편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시청자에게는 더 확장된 세계관을 제시하고 방송사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기회를 던지는 방식입니다. 방송사 입장에서도 계산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미 팬덤이 형성된 IP를 외면하는 것은 분명한 위험 요소입니다. 동시에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상황은 누가 먼저 손을 뻗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가장 영리하게 접근하느냐의 싸움이 됩니다. 장시원 PD는 이 균형 위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던진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이 콘텐츠를 원하는 곳은 한 곳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협상 카드이자 동시에 선언입니다. 불꽃야구는 특정 방송사의 편성표 안에서만 존재하는 콘텐츠가 아니라 시장이 먼저 선택한 IP라는 주장입니다. 이 메시지가 던져지는 순간 주도권은 조금씩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장시원 PD의 선택이 소름 돋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판을 지키려 하지 않았고 판을 키우는 쪽을 택했습니다. 시즌2는 단순한 후속편이 아니라 방송 산업 구조 자체를 시험하는 실험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의 결과는 그를 막으려 했던 쪽보다 그를 주목한 쪽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시장 전체로 확장됩니다. 불꽃야구를 둘러싼 이 흐름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한 프로그램의 성공 가능성 때문이 아닙니다. 이 현상은 방송산업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업계는 하나의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과연 기존 방송사 중심 구조가 이런 IP를 끝까지 품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의 방송 구조에서는 편성권을 쥔 쪽이 주도권을 가졌습니다. 제작자는 기획안을 들고 들어가 선택받아야 했고, 프로그램의 운명은 편성표 안에서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불꽃야구를 둘러싼 상황은 이 공식을 흔들고 있습니다. 제작자가 콘텐츠를 들고 시장에 질문을 던지고 방송사들이 그 질문에 답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일시적인 예외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흐름입니다. 특히 스포츠 예능이라는 장르는 이 변화가 가장 빠르게 드러나는 분야입니다. 실시간성, 팬덤, 그리고 커뮤니티 반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시청자의 움직임이 곧바로 시장 신호로 연결됩니다. 불꽃야구는 이 세 요소를 모두 갖춘 드문 사례입니다. 팬들은 단순히 시청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콘텐츠의 존속 여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떠올랐습니다. 이 지점에서 방송사들은 불편한 진실과 마주합니다. 더 이상 시청자는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반응하고, 선택하고, 때로는 등을 돌립니다. 불꽃야구를 둘러싼 파도가 커질수록 이 콘텐츠가 제작진의 의도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해집니다. 팬들의 기대, 시장의 계산, 그리고 제작자의 야망이 겹쳐지며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법적 공방이 길어질수록 관심은 오히려 증폭됩니다. 누군가는 이 상황을 리스크로 보지만 다른 누군가는 기회로 해석합니다. 시장은 언제나 공백을 싫어합니다. 공백이 생기면 반드시 누군가는 그 자리를 채우려 합니다. 불꽃야구는 지금 바로 그 공백 한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이 국면에서 시즌2는 단순한 후속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하나의 실험입니다. 방송사 중심에서 제작자 중심으로 이동하는 구조, 그리고 팬덤이 실제로 콘텐츠의 생존력을 결정하는 구조가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시험하는 무대입니다. 이 실험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수많은 스포츠 예능과 대형 프로젝트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불꽃야구를 둘러싼 이야기는 더 이상 특정 방송사의 이해관계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 싸움은 누가 미래의 스포츠 콘텐츠를 설계할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 불꽃야구를 둘러싼 긴 이야기의 끝자락에 다가서면서 시선은 다시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이 파도는 과연 어디까지 커질 것인가 라는 물음입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분명한 사실 하나가 드러납니다. 불꽃야구는 더 이상 과거의 연장이 아닙니다. 이는 명백히 미래를 둘러싼 실험입니다. JTBC가 법적 장치를 통해 속도를 늦추는 동안 시장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의 중심에는 방송사 중심 구조에서 제작자 중심 구조로의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장시원 PD의 결정이 소름 돋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한 발 물러서는 대신 판을 완전히 다시 짜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시대 변화를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만약 시즌2가 전혀 다른 무대에서 전혀 다른 이름과 구조로 출범한다면 그 순간부터 비교의 기준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과거의 불꽃야구와 지금의 불꽃야구를 단순히 나란히 놓고 볼 수 없게 됩니다. 그 자체로 새로운 카테고리, 새로운 실험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특정 방송사의 이해관계를 넘어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결국 시청자입니다. 팬들은 더 이상 결과를 기다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반응하고, 움직이고, 선택하고 있습니다. 불꽃야구를 둘러싼 파도가 커질수록 그 파도는 제작자의 의도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팬들의 기대와 시장의 계산, 그리고 제작자의 야망이 겹쳐지며 만들어진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법적 공방이 어떤 결론에 이르든 불꽃야구가 던진 질문은 이미 남아 있습니다. 지금의 방송 구조는 과연 이런 IP를 끝까지 품을 수 있는가? 아니면 새로운 구조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한 번의 판결이나 한 번의 편성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불꽃 야구는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합니다. 이것은 특정 프로그램의 생존 여부를 묻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는 누가 미래의 스포츠 콘텐츠를 설계할 것인가를 둘러싼 경쟁입니다. 파도는 이미 일어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누가 그 파도의 방향을 결정할 것인가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에 도달했습니다. 불꽃 야구를 둘러싼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분명한 결론을 향해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더 이상 한 프로그램이 살아남느냐, 사라지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방송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JTBC의 제동은 분명 강력했습니다. 법적 논리는 여전히 유효하고 기존 방송 구조 안에서는 충분히 이해 가능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 시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질문의 초점이 바뀌었습니다. 막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막은 이후 무엇이 남느냐의 문제로 이동한 것입니다. 장시원 PD의 선택은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는 기존 질서 안에서 타협점을 찾기보다 그 질서 자체를 다시 묻는 길을 택했습니다. 특정 방송사와의 관계보다 더 큰 판, 더 넓은 무대를 상정했습니다. 이는 무모한 도전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현재 방송산업의 현실을 누구보다 냉정하게 읽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만약 불꽃 야구가 새로운 무대에서 새로운 구조로 다시 태어난다면 그 순간부터 이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후 등장하는 수많은 스포츠 예능과 대형 프로젝트들은 이 사례를 참고하게 될 것입니다. 제작자는 어디까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지, 방송사는 어떤 방식으로 IP와 공존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점이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결국 시청자입니다. 팬들의 선택과 반응이 없었다면 이 파도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불꽃 야구를 둘러싼 열기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기대의 표현입니다. 시청자는 더 이상 주어진 콘텐츠를 소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콘텐츠의 방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법적 결론이 어떻게 나든, 편성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든 불꽃 야구가 던진 질문은 이미 남아 있습니다. 지금의 방송 구조는 과연 미래의 콘텐츠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전혀 새로운 방식의 공존을 모색해야 하는가? 파도는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파도는 단순히 한 프로그램을 밀어올리는 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산업 전체의 지형을 바꾸는 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뿐입니다. 누가 이 변화의 방향을 읽고 먼저 손을 내밀 것인가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한 단계 더 깊이 밀어넣어 보겠습니다. 불꽃 야구를 둘러싼 상황을 단순히 한 프로그램의 분쟁이나 시즌2의 향방으로만 바라본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변화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방송산업 내부에서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구조적 긴장이 한 지점에서 폭발한 결과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깊습니다. 우선 지상파와 종편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힘의 구조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방송사는 콘텐츠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제작자는 기획안을 들고 들어가 선택받는 위치였고, 아무리 잠재력이 큰 콘텐츠라도 편성에서 밀리면 존재 자체가 사라지기 일쑤였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제작자가 장기적인 IP를 축적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성공하더라도 다음 시즌, 다음 프로젝트의 주도권은 다시 방송사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꽃 야구는 이 질서에 균열을 냈습니다. 이 콘텐츠는 방송 이전부터 팬덤을 확보했고 서사가 자생적으로 확산됐으며 시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즉 편성이 출발점이 아니라 결과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 변화는 방송사 입장에서 매우 불편한 신호입니다. 자신들이 통제하던 시작점이 더 이상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게 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장시원 PD라는 인물의 선택이 더해지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통상적인 제작자의 대응 방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사과하거나 물러서거나 내부 협상으로 봉합하려는 길 대신 시장 전체를 무대로 삼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배짱이 아니라 현재 미디어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정확히 읽은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OTT와 유튜브가 주도하는 환경에서
콘텐츠의 생명력은 더 이상 방송 시간표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시청자는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고, 관심이 생기면 스스로 찾아가며, 기대가 꺾이면 냉정하게 등을 돌립니다. 불꽃야구를 둘러싼 팬들의 움직임은 이 변화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법적 논쟁과 무관하게 콘텐츠에 대한 기대와 지지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방송사들이 느끼는 불안도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이 사례가 성공적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버린다면 이후 등장하는 제작자들은 더 이상 기존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이미 팬덤이 형성된 콘텐츠라면 굳이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면서까지 편성에 매달릴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방송사 중심 구조의 근간을 흔드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불꽃야구를 둘러싼 싸움은 단순한 법적 분쟁이 아니라 주도권을 둘러싼 힘의 재편 과정으로 읽혀야 합니다. JTBC의 선택이 보수적으로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하나의 프로그램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질서 전체를 방어하고 있는 셈입니다. 반대로 장시원 PD의 행보는 그 질서 바깥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하는 도전입니다. 이 실험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아직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판이 흔들렸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흔들린 구조는 예전으로 완전히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방송사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완전히 등을 돌리는 선택이 과연 최선인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컨텐츠의 미래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가? 라는 물음입니다. 자본과 편성을 준 방송사인가? 기획과 서사를 만들어내는 제작자인가? 아니면 선택과 반응으로 시장을 움직이는 시청자인가? 불꽃야구는 이 세 주체가 충돌하고 교차하는 지점에서 만들어진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시즌2의 행방이 어디로 향하든 그 결과와 무관하게 불꽃야구가 남긴 흔적은 오래갈 것입니다. 이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남긴 여운이 아니라 방송산업 전체에 던진 질문의 무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등장할 수많은 콘텐츠와 선택 속에서 조금씩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